이 시간에는 차고를 보겠습니다. 109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차고는 중위 부분에 차고 있고 중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나올 게 많습니다. 차고 파트는요. 사회강법보다 오히려 시험 나올 게 더 많아요. 자, 우리 교재 18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이제 임의규정 강의규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차고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어.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중요하죠? 임의규정이야.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혹시 우리가 물건 팔고 사서 잘못됐다 착각했어 그래도 취소하지 못해 그러면 임의규정 유효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싸게 팔면서 나중에 흠이 있어서 물리게 없게야 그런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사회강박은 다른 사람이 사기치고 겁을 줬기 때문에 이는 강의적입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차고도 취소할 수 있고 사회강박도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임의규정, 얘는 강의적이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오죠. 얘는 본인 스스로 착각한 거, 여기는 누가 사기친 거, 겁준 것이야. 그래서 얘는 임의규정, 얘는 강의적이기 때문에 전혀 결론이 거꾸로다. 동기차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기불법과 비슷합니다. 동기차고를 이로 취소하려면 동기와 표시를조까지 합의까지 필요 없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을 왜 사는지, 이 건물을 왜 파는지 표시하면 되고요. 그 동기 내용을 계약서에 쓸 필요까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동기착오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데 합의까지 필요 없다는 거, 계약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표시와 인식으로 족하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표시와 인식으로 족하다는 거. 동기착오도 아까 동기불법과 비슷한데 여기는 동기가 표시되고 플러스 인식이죠. 그리고 역시 동기가 표시로 족하지 합의까지 필요 없다는 거. 10번 정말 중요해요. 차고 임의규정, 사회강박 강의규정이다. 둘 다 취소할 수 있는데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차고는 중위 부분에 차고 있고 중과실 없어야 되거든. 중위 부분, 중과실. 그래서 중위 부분이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년의 목표가 일단은 시험 합격하는 거죠. 그죠? 공부하신 분이 금년 합격해야 돼.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잖아. 근데 금년 해외여행 가겠다, 뭐 돈 벌겠다, 그럼 생각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중위 부분이 공부하는 것인데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결혼해야지, 뭐 땅 사야지, 집 팔아야지 이런 거. 우리는 중위 부분이 일단 공부하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표의자도 일반인도, 나도 너도요. 표의자도 일반인도 주관적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것이 나만 중요해서 안 돼요. 나도 너도 중요해야 된다. 표의자 주관적, 일반인 객관적이고 입증 책임은 표의자 해야 됩니다. 표의자가 나도 중요하다 너도 중요하다 입증해야 돼요. 이 사람이 취소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즉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위 부분으로 취소할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위 부분은 표의자와 일반인, 주관적, 객관적, 나도 너도 모두 중요하되 표의자 입증해야 된다. 중위 부분이라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 금전상 손해를 말하죠. 금전상 손해가 없다면 중요하다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13도 보세요. 가압류가 없다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무일에 있으나만 하지 그런 경우는 취소할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 가압류가 없다고 보증하더라도 가압류가 무효 있으나만 하지 그런 경우는 경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되겠어요. 판례 교재 나온 것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다 모아 있습니다. 거의 모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런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엄청 잘 나오죠. 한 50%에서 60% 정도는 그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점 맞으면 안 되겠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금 받은 수표가 묻어났다 취소할 없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계약금 다시 받으면 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고요. 이거 이상하죠? 우리 민법은요, 계약하면 함부로 물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셨죠? 계약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지, 뭐 계약이 뭐가 잘못됐다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 사회가 유지될 거죠. 좀 불리하다, 뭐 잘못돼서 매일 취소해버리고 무유지하면 사회가 깨지잖아. 법은 악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의 토지 토양권자가 인접대주의 담장 관련되어 토지 현황관계는 중위부분에 차고 해당합니다. 현황관계. 그래서 이건 착오로 볼 수 있다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길게 안 나오고요. 여기 읽어보시고 토지 현황 경계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서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지만 교재 보시면 진한 글씨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14번에 1번 계약금 받은 수표가 묻어났다 중요하지 않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토지 현황 경계는 착오는 중위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온천 여관을 매수할 때 온천공의 단독 소유권을 가지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대요. 온천을 매수할 때 요즘 뭐 온천 잘 가지 않지요? 워낙 집에서 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온천 많이 갔습니다. 제가 공주가 집이다 보니까 온양온천 또는요 유성온천 많이 갔거든요. 예전에 피부병도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온천여관을 매수할 때 온천공이 우리만 쓰는 것이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물을 부어서 같이 나눠서 괜찮다는 거죠. 온천여관을 매매해서 온천공의 단독 소유권을 가지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온천을 샀는데 우리만 쓰는 온천공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자, 15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데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입니다. 자, 중위 부분은 피의자 입증이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입증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인데 상대방이라는 것은 효력을 긍정하는 자면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위 부분은 피의자 입증, 중과실은 상대방인데 상대방은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입니다. 효력을 긍정하는 자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대한 과실 상대방이 이용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쁘잖아.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데 그런 중과실을 상대방 알고 이용했다면 나쁘지. 그런 경우는 아무리 중대한 것이 있다 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이 굉장히 균형을 맞추고 있죠.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법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15번에 상대방과 효력 긍정자 같은 말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대한 과실을 상대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자신의 골통품 식별 능력을 과신해서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청자가 가짜더라. 그런 것은 진품이 아니다. 그런 것은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됐고, 공장을 경영하는 자,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부지를 매수하면서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를 알아보지 않고 대뜸 땅부터 사고 나중에 공장 지을 수 없더라. 이것은 중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실 때는 자, 고래청자 판례 중대한 것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고 공장 판례는 중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고래청자 중과실 없다. 공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시면 돼. 고래청자 판례 중과실 없다. 공장 판례 중과실 있다. 이건 취소하지 못하겠네요. 18번 점포를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 목적의 동일성. 점포가 102호냐 103호냐 동일성에 대해서 중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 그러면 매수인은 잘못이 없대요. 중개사는요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로서 점포를 매수할 때 A동이냐 B동이냐 또는 101호냐 103호냐가 누가 이 사람이 얘기해서 믿었다. 그럼 중개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실 없어요. 중개업자 소개를 믿었다는 것은 이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거는 중개사실 없다. 있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잘 나오는 판례고요. 스스로 믿은 건 잘못이지만 그죠? 중개업자의 소개를 믿었다. 이런 것은 중과실이 있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도 중요한 판례인데 20년 판례네요.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발생을 예측했다. 그러면 처로 볼 수 없습니다. 장래에 있을 어떤 특정한 상황의 발생을 예측한 데 불과하다. 그런 것은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19번 별표 하나 하시고, 별표가 빠졌네. 별표하시고, 의사표시를 할 때 장래에 있을 어떤 상황의 발생에 대해서 예측한 데 불과하다. 그런 것은 취소로 다룰 수 없다. 착오가 아니래. 20번 외우셔야 되죠. 지적의 부족, 평수가 빠져, 시가, 타인 소유, 우리가 타인의 물건 매매 유효하죠. 그리고 고리업자를 모르고 돈 빌렸다. 괜찮죠?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율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적의 부족, 시가, 타인의 소유 물건, 그리고 고리업자인지 몰랐다. 그런 것은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특히 타인의 물건 매매 유효, 취소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취소할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시고, 이번에 취소할 수 있는 거. 농지랍을 매수했더니 뽕납 하청이다. 현황 경계 중요합니다. 아셨나요? 농지랍을 매수했더니 뽕납 하청이라는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한다. 현황 경계.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 동일성 중요하죠. 점포의 동일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점포의 동일성은요 101호냐 102호냐 이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이 착오에 해당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교수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없더라. 자격이. 그런 경우는 주민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HDG 현대산업개발이 시끄럽죠 지금. 뭐 그것도 감리사다 뭐다 전부 아마 처벌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건축사 자격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주민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건축사 자격 여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